안녕하세요, 김은재입니다. 오늘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핵 인싸되는 대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함께 읽을 책은 말센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셀레스트 헤들리라고 99년도부터 미국에서 방송을 하는 방송인이에요. 얼핏 보면 이 책은 막 말을 재밌게 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 같잖아요. 오히려 듣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책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입은 닫고 귀는 열어라. 5글자로 이야기하자면 닥치고 듣자. 3글자로 얘기하자면 그냥 들어. 결국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저는 말하는 직업을 가진 지 16년째 됐어요. 그리고 강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그래 뭐 다 아는 내용이네 라고 지레짐작하면서 읽었는데 한 방 먹었어요. 저는 참 갈 길이 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정말 소중한 모임이 있어요, 저에게. 그 모임에 가서 실천을 해봤어요. 훈련한다 생각하고 효과가 있습니다. 20대 중반에 회사를 다녔어요. 그때 썸 타던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한테 제가 나 요즘에 회사 다니는데 너무 힘들어. 오빠가 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나 군대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나 PX병이었는데 막 이러면서 잘 군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났으면 그냥 괜찮았을 텐데 다리가 보였어요. 이분이 건축공학과였거든요. 그러니 막 밖을 보면서 다리에 대한 TMI를 막 대방출하는 거예요. 저 다리는 무슨 공법으로 쓰였고 우리 애녀는 거기까지였어요. 근데 이 오빠가 말을 못했냐? 그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말을 조리 있게 잘했어요. 근데 소통하는 법을 몰랐잖아요. 지금 모태 솔로인 분들이시거나 이 책에 또 소개팅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뭔가 연애를 시작하시는 분들, 연애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들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법을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강추합니다. 해주시는 16가지 말센스를 빠르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말센스가 바로 이 책의 핵심이에요.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낸다. 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상대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상대방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하버드 대학 연구자들이 우리가 자기에 대한 말을 할 때 우리 뇌에서 쾌락종추가 막 난리가 난대요. 연구 참가자들한테 질문을 3개를 줬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할 때 가장 낮은 가격을 줬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을 답하는 걸 좋아했대요. 두 사람이 만났으면 서로가 각각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게 배려해주는 것. 그게 바로 소통의 시작입니다. 말센스 두 번째는 선생님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입니다. 다른 사람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환자라고 그랬어요. 내가 상대방을 내 말로써 그냥 조져버리고 통제하고 싶은 통제병 환자, 또는 내가 말을 많이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은 관종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세 번째 말센스는 질문을 통해 사랑과 관심을 표현한다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려면요, 그 사람이 궁금한지 안 궁금한지를 판가름하면 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그 오빠의 일상이 궁금하지 않다, 그러면 헤어질 때가 된 거예요. 말센스 4는 대충 아는 것을 아는 척하지 않는다. 말센스 5, 아까 말한 1번과 5번이 저는 이 말센스의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진짜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입을 재밌게 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네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저한테 몸을 바짝 끌어당기고요, 눈을 이렇게 저한테 맞추고 이렇게 해줘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려는 그런 태도에서 소통이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세요. 스터즈 터클이라는 분의 얘기가 이 책에 나오거든요. 이분은 굉장히 평범한 방송인이었는데 퓰리처상까지 받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했던 일이 뭐냐면 미국 전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을 두드리고 그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정말 평범한 직업을 가진 미국인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내는데요. 브로드웨이 뮤지컬로도 제작이 됐대요. 96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을 때 뉴욕타임즈는 터클을 미국인들의 청취자라고 표현해줬다고 해요. 이 터클이 어릴 때 하숙집을 했는데 전 세계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대요. 그때 얻은 깨달음이 뭐였냐? 내가 인터뷰할 때마다 들고 가는 건 바로 존중입니다. 그거죠. 우리가 소통할 때는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진심으로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소통해야 된다. 이 부분이 저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말센스 6, 상대가 보내는 신호에 안테나를 세운다. 이거 어머. 만약에 상대가 나랑 얘기하는데 막 지루해하고 이러면요, 내 말이 지루한 건 아닌지 완전 뜨끔.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얘기를 계속한다. 이거는 상대와의 관계를 끊겠다는 얘기래요. 그럼 빨리 입을 닫으라는 얘기예요. 이 장에 바로 데이트할 때 팁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나 연애를 하실 분들은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래요. 말센스 7. 잡초밭에 들어가 배회하지 않는다. TMI 대방출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내심이 한 40초가 지났을 때 혼자서 말을 독차지하면 빨간불이 삐삐삐삐삐삐 들어온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모든 걸 장황하게 다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 있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재밌으면 말이라도 안 하지. 정월대보름에 자기네 집에 무슨 잡곡 넣는지까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이 저자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TMI인 사람들은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고까지 표현을 해요. 말센스 9. 좋은 말도 반복하면 나쁜 말이 된다. 잔소리를 하진 않지만 한 말을 자꾸 반복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또 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은 없지만 계속 여기를 주도하고 싶다는 병이래요. 이 저자님도 자기도 그런 병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의식적으로 세봤대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메아리라고 외쳤대요. 그래서 저도 이번 모임에 그 2번 나갔을 때 내가 같은 말을 반복하나 안 하나를 계속 의식적으로 세보고 안 하려고 애를 썼어요. 앞으로도 그 훈련은 계속 할 겁니다.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게 나르시시즘의 징후래요. 꼰대로 가는 지름길이죠. 말센스 10. 이 얘기에서 저 얘기로 건너뛰지 말아야 한다. 와,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신박한 표현이 바로 링크 대화라는 부분이었어요. 링크 대화는 우리가 인터넷 기사를 볼 때 읽다가 다 읽지 않고 중간에 클릭해서 다른 데로 많이 돌아가잖아요. 내가 신나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듣고 있다가 아 참! 야, 너 머리 염색했니? 막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해버리면 엄청 마음이 속상하죠. 그런 게 바로 링크 대화예요. 그 대화는 나 지금 네 이야기 별로 안 중요해. 네 존재 자체가 별로 소중하지 않아. 이런 표시로 들려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의 말을 가벼운 뉴스 취급하는 말이라고 해요. 여자는 완전 세게 얘기해요. 이런 대화는 안 하니만 못하다. 만약에 내가 상대방의 대화에 집중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미안한데 나 네 말에 지금 집중할 수 없어서 다음에 얘기할까? 라고 정중하게 얘기하래요. 말센스 11. 고독의 시간이 공감력을 높여준다. 이 책에서도 역시나 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본 많은 책에서 명상의 중요성을 강요해서 저도 이제 명상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말센스 12. 말은 문자보다 진정성이 강하다. 말을 해야 될 때조차 문자로 하지 않는가. 말센스 13. 편리함을 위해 감정을 희생하지 않는다. 스마트 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자체가 옆에 있기만 해도 대화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소중한 사람하고 있을 때는 스마트폰 끄거나 멀리 두고 해, 이런 말이에요. 저도 실제로 소중한 사람하고 있을 때는 스마트폰을 뭐 무음 처리를 해놓는다든지 끄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말센스 14. 말센스와 말재주는 다르다. 상대방이 말할 때 불쾌한 행동을 하지 말자. 한 말을 반복하는 거,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 말을 끼어드는 거. 말센스 15. 옳음보다는 친절함을 선택하라. 말센스 16. 손잡지 못할 실수는 없다. 여기에 어떤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흑인 여성하고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자 집단인 KKK 수장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둘이 친구가 됐는데요. 결국 그 KKK 수장이 그 단체에서 탈퇴를 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후손들이 와서 우리 아버지의 신념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 흑인한테 얘기를 했대요. 어떤 점 때문에 이 사람을 변화시켰나? 정말 좋은 팁이 나와 있어요. 생산적인 대화를 촉진하는 5가지 전략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호기심입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인 당신이 옳다라는 책에도 똑같이 나와요. 지금 현대인들의 심리적 심폐소생술은 바로 당신이 옳다라는 그 말 한마디, 당신 왜 그런 행동했어요? 라는 그 호기심 가진 질문 한마디로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편견 검토하기,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네 번째는 논점을 유지하는 거예요. 5번째는 잘 마무리하고 감사로 끝내기. 해서 말하는 한 가지 근본적인 목적은 이겁니다. 바로 상대를 배려하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몇 가지 다짐을 하게 되었는데요. 적극적으로 경청하겠다. 내 눈빛과 태도와 모든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는 지금 내 눈앞에 너밖에 없다는 태도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주겠다. 정말 내 삶에서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과 소통을 할 생각입니다. 어떠신가요? 말센스 책 읽어보시고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과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소통의 달인이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